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격분은 덜하고 내실을 더 가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사시 내력의 신화와 서사시. 예, 신화와 서사시는 뭐가 잘못됐다고 격분하기보다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를 해야 될 겁니다. 신화 서사시에 대해서 무슨 엉터리 주장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킨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잘 몰라서 캐낼 것이 있습니다. 신화와 서사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덩어리인 것은 신화, 서사시 둘만이 아니라 신화 또는 서사시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런 행위 예술까지 한 덩어리였습니다. 신이하고 놀라운 상상을 노래로도 하고 이야기로 하고 행위로도 나타냈습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게 중심이 되어서 노래와 이야기를 거기다 섞어 넣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행위는 연극으로 이어지고 노래는 서사시라고 이야기는 신화로 하게 됐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분화되었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행위와 노래의 분화와 노래로 분화되어 이야기기만 신화는, 그 중에 이야기만 신화는 문헌에 기록되어 원래의 변화를 멈추고 누구나 구전에 신념이 감소되고 내용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는 기록되면서, 하나는 누구나 이야기함으로써 신념이 감소되고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신화를 노래하는 서사시는 생동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후대적인 관심과 일반인의 아까 말한 그런 세상살에 관한 얘기를 자꾸 보태 나갑니다. 앞에 기록된 신화는 그 변화가 정지되고 뒤에 것은 이렇게 많이 다듬어 나갑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무당이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기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런 서사시를 재현하고 신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여기서 이야기 신화가 갈라져서 산문 신화가 갈라지면서 구비 서사시인 신화가 신화의 기능을 더 생생하게 구제한 것이 아닌가. 제주도의 본프를 대표로 하는 한국의 서사무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신화를 말했습니다. 앞에 것은 정지된 신화, 죽은 신화. 뒤에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신화, 살아있는 신화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이야기만이라고 여기는 관습에 따라 구분하면 앞에 것은 신화, 뒤에 것은 서사할 수 있으나 앞에 거는 신화이기만 하다면 뒤에 거는 서사시이면서 또한 신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개념 정리와 사실 확인에 대한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록된 신화는 원래의 변화를 멈추고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거나 작품 창작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구전되는 신화는 시대 변화에 따른 변모를 보여 신령서사시의 뒤를 이어 영서시가 등장하고 다시 범언서사시가 나타납니다. 신령서사시는 신화의 성격을 온전히 지니고 있지만 영서사시를 가져오면서 신화의 성격이 자꾸 벗어나기 시작해서 범인서사시에 와서는 신화의 성격이 거의 없어지는 그 흔적 정도, 유래 정도로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는 신화 자체, 기록된 신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신화, 고정된 신화는 있을 수 없고 살아있는 신화는 이렇게 변천하면서 신화가 스스로 자기를 탈피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하고 구비서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딴 살림을 채로 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전무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비서사시는 생생하지 않고 신화 유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신화를 자꾸 따로 이야기해요. 오늘 중국에서도 뭐 신화를 자꾸 따로 이야기하는데 구비서사시로서 구전되고 변묘된 신화가 소수민족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건 차질 때문에
한족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화를 자꾸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소수민족의 구비서사시를 일종의 부하로 거느릴 수 있는가, 이런 이상한 작전을 하는 바람에 학풍이 빗나가고 있는데, 요즘 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장단에 맞춰서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신화와 구전 신화가 둘 다 있는 것이 있고, 구전되는 서사시만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록된 서사시만 있고 하는 것이 많은데, 기록된 신화마저도 역사가 오랜 민족 가운데 기록된 신화만 있는 조차도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록된 신화는 어느 정도 있고, 또 구전 서사시와 떠나서 기록된 서사시를 가진 쪽에는 신화를 역사하고 신비화하고 지나치게 숭상하고 거기에서 무슨 이념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건국 신화를 되게 받드는데 요즘 중국에서도 신화를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그런 구전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왜 구전이 없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치베 집단이 일본에 있어서는 그 야마도 일본인이라 하는 집단이, 중국에서는 한족이라는 집단이 세력을 키우고 판도를 넓혀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면서 그 내력을 자랑하는 신화를 기록에 숭상하고 그렇게 한 반면에, 신화가 구전되어 서사시로 구전되는 그런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한 일종의 승자의 승리를 성취하면서 얻어내는 자해행위로 서사시 구전의 공동체를 파괴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의 위력을 입증하려고 대등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억압했다고 보겠어요. 세상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국가, 빛나는 역사의 시발을 집중하는 신화를 높이 평가하기만 하고 구전시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자기 민족의 위대한 신화를 크게 내세우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할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자기네 시조가 저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구약 성서의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에티오피아의 그런 황제의 황통을 이어서 만세물류로 내려온 이런 나라다. 그게 왕들의 내력이라는 그런 신화적 역사 속에 나타나요. 일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 수 더 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구비서사시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소신인가 알지 못해요. 일본의 박해를 쫓기는 아이누인들은 서사시를 구전하는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인이 압박을 가할수록 쓰면 자위를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열심히 유지하고 구비서사시를 아주 숭상했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선정하는 서사시를 소중하게 여기고 새롭게 창작하면서 그런 경험을 보탰습니다. 다른 문화 깔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화 깔려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담까지 구비서사시가 끌어안았습니다. 신앙서사시를 이으면서 자연과 합치를 확인돼 그치지 않고 영웅서사시를 지어 투쟁의 의지를 나타내고 범행서사시를 다양하게 갖춰서 여성의 관심까지 돌봤습니다. 여성의 관심사 또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이 영웅서사시의 전통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아이누 서사시를 채록하고 분류할 때는 부녀사곡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이누 서사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가까운 데서 비록 아이누 말을 모르지만은 일본어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채록하고 대역한 아이누 서사시를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입니다. 아이누어로 서사시를 육화를 했는데, 육화르는 카무 육화리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하고 아이누 이야기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누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뜻입니다. 많은 민족이 그 민족의 언어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그 민족의 명칭으로 됐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흉노도 있습니다. 흉노는 흉노 말로 사람을 흉노를 한 거예요. 그걸 민족의 이름으로 삼아서 중국인이 아주 고약한 한자로 표기해서 아주 본래 흉악하고 나쁜 놈이다 이런 인상이 들었는데 흉노는 딴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적을 말하는 영서시나 범한사나가 아이누 유카르입니다. 이런 용어를 분명히 하고 많은 작품을 전승하고 창작한 것이 세계 문학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자기 국토에 차지하고 홋카이도도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홋카이도가 산천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이 문화가 일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선생이 가까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저 서양 거 그냥 기웃거리고 조금 얻어듣고 아는 채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신적 진골을 자초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먹거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쪽박 두고 동양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일본 사람이 쪽박 두고 동양 다니는 것만 해도 가련한데 일본 사람이 쪽박 두고 동양 다니니 우리도 흉내내서 쪽박 두고 동양 다니고 일본이 동양 해온 거 한 푼에 얻어먹으려고 일본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생각해 봅시다. 일본 사람이 서양의 서사실론을 수입하는 걸 보고 우리도 곁다리로 어깨너머로 수입하려고 한마디라도 아는 체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운남 지방의 여러 민족도 아이는 멋지게 서사시를 소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학교에서는 이걸 서사시라고 하지 않고 계속 신화로만 해요. 운남 지방의 학술회에 가서도 오라고 보기에 기가 막혀요. 왜? 서사시라고 한다면 이해의 주체가 소수민족으로 넘어갑니다. 한족이 소수민족을 포괄시켜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화라는 걸 내세워서 신화 속에도 소수민족의 전승을 다 포괄시키려고 합니다. 소수민족은 사실은 중국의 한족의 억압 탓에 위축된 자부심을 살리고 풍부하게 보여서 서사시를 키워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신화의 보편적 발상이 중국 신화의 발상이 거기도 나타나 있다. 소재주의적인 이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서사시, 영웅서시, 범인서사를 고루 갖추고 셋이 이어져 발전되어 와서 그런 내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령서사, 영웅서사 속에 있는 그런 신화적 발상을 소재주의적인 걸 택해서 신화를 이야기하는 데 써먹고 있어요. 중국 한족의 소수민족 지배의 그 모습이 신화를 이야기하고 서사시를 내버리고 있는 데서 정난하게 등장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운남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발표를 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거기에 말려들고 있어요. 이제 일본 따라 서양 배우는 것이 유행에 처지고 중국에 가서 신화하는데 끼어넣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마치 중국이 이제 새로운 선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 소시민 중에서 나시족, 납서족은 그 서사시의 유상을 동파문자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동파경이라는 걸 방대한 걸 이뤘습니다. 이 동파경을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는 연구가 필요해요. 내가 북경 중앙민족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중국인 학생이 내한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서 하면서 자기는 납서족, 나시족이다 그래요. 나시족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반드시 제주도 유학을 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동파경을 읽을 수 있느냐? 동파문자 아느냐? 조금 안다 그래요.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납서족의 전승과 제주도의 전승을 긴밀하게 비교하는 연구를 해라. 그러면 양쪽을 굉장히 많은 것을 해명하게 될 것이 됐는데 그 뒤에 그렇게 했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쪽에서도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말로 대강대강 읽어놓은 신화를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이 납서족, 나시족 속에 들어가서 그 언어를 읽고 동파경을 제대로 알아서 심도 있고 심도 있는 비교를 하는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인의 신화론에 그냥 장단 맞춰 따라가는 연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중국은 대강 그냥 다 다스려서 우리 그 중화민공화국이 소수민족을 잘 다스리고 진행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연구만 하지 그 이상 진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의 주체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소수민족 학자가 스스로 그걸 연구해서 이렇게 학계에 등장해서 활동하는 것을 현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일본의 아이누, 중국 운남 여러 민족의 그런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비교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본토민이, 제주도민이 본토의 억압에 맞서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본풀이를 걷는 서사시의 풍부한 유성을 알뜰하게 강조하게 재창조해 온 것이 아이누 경우나 운남 여러 민족 경우와 상통합니다. 그리고 신령서서의 영웅서의 범한서를 모두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셋이 연결되어 나가 있는 것도 서로 공통적입니다. 다만 아이누의 경우에는 후대적 변화가 훨씬 적고 또 운남성의 경우에도 이 범인서사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화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탐나국의 괴내기도 본풀이 또 본궤에 가진 바리공주가 특히 중요하다는 건 앞에서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보완합니다. 한국의 본토는 국가를 창건하면서 신화를 기록한 것이 중국의 일본과 같으면서 그리 다르지 않으면서 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념적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까지는 별반 주목하지 않았는데 현대 와서 일본인의 그런 신성 역사관에 자극을 받아서 새삼스레 민족 신화를 많이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사시 구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한쪽으로는 일본 따라가 이상하게 되고 있고 또 한쪽은 중국 따라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서사시를 부전하는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아서 이런 전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고 서사시 구전이 잘 이어지고 신령서세, 영웅서의 범한서를 갖추어지고 서로 이렇게 이어서 밝혀낸 것은 제주도에서 그 형태를 잘 보이고 우리 본토도 이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걸 되풀이하면 한문서시 동명강편이 창작되고 용비어창과 가조연 청학이 나온 것은 이런 구비서사시가 저층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구비서사시 저층이 어떻게 이규보나 용비어창과 월인청강의 작자들에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매우 어려워요. 우리는 문학의 유산, 문화유산이 그 전통이 우리가 이 의식의 어떤 층위에서 어떻게 각인되어서 내려오느냐 안 되면서 문헌 고증학적 연구는 불가능하고 뭐 분자 생물학 이런 사람들은 무슨 DNA를 해독하면 거기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뜬구름 같은 이야기고 요원한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 의식에 어떻게 작용해 저장돼서 작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양산과 변천에서는 하다못해 이런 축찬을 했어요. 세종도, 세종임금도 어렸을 때 아마 궁중에서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서 구비서사시, 바리공주, 그때는 바리공주가 지금 형태보다 더 고형이었겠죠. 그런 걸 노래하는 것을 듣고 의식의 심층에 그걸 간직하고 있어서 야, 용비어청강을 지어야 되겠다, 월인청강 지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을 가져온 게 아니냐.
그리고 용벼천가와 어린천강제 그 시형식이 전후의 것과 매우 다른데 이것은 무가 형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아니냐. 무가와 비교해야 그 형식의 정체가 유래가 드러나는데 무가는 빼고 기록된 시만 가지고 얘기하면 용벼천가, 어린천강제 시형식의 그 율법의 예가 뭐 아무 진전도 없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전송하고 있는 구비서사시의 자료를 조선 초기까지 소급해 이야기할지는 어렵지만은 그런 많은 공백을 무릅쓰고 그걸 파악하고 있는 좀 더 대담한 시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리청강제에 대해서 말합시다. 인도에서 부타차리타라는 불소행찬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노래한 불교 서사시가 있고 중국에는 불소행찬의 한역본을 읽었을 따름이지 전혀 새로운 창작은 하지 않았어요. 건너뛰어서 어째서 한글을 창작하자 말자 용벼천가와 어린천가를 지었는가. 기록서사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쌓여 있어서 한글이라는 걸 창작하다 그 욕구가 일시에 분출돼서 둘이 창작된 게 아니냐. 우리는 용벼천가와 어린천가의 창작 동기를 나타나는 문헌을 가지고 실증적인 연구를 해서는 이러한 심층은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문화가 전승되고 전통이 이어지는 것의 의식의 충의는 그런 실증적 고찰이 도달할 수 없는 더 심층의 썩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용운의 시가 우리 전통적인 시가 형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더 이식의 심층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안팎의 조선문학사를 사실 공부하는 거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안학을 보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안학의 발상이 홍대영의 발상하고 참으로 유사한 것을 보고 발상했어요. 한문이나 불교 가져와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쟁취했다는 게 안학의 주장입니다. 안학은 홍대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안학의 문학사관과 내 문학사관이 너무나 근접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안학을 벌러 읽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홍대영과 안학과 조동일은 서로 다 모르는 채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발상이 이어지는가? 어떤 의식의 침충에서 이것이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새삼스레 제기하고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아직 볼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미해결의 과제로 이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토론할 문제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토론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듣다가 그냥 너무 많이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연구 진짜 잘못했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하고 서사시의 그 상호 관계를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점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대강 이렇다는 거지. 이거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명확하게 하려면 더 많은 나라의 사례들을 봐야 돼. 그리고 구비서사시가 전해지고 있는 곳의 사례를. 구비서사가 없어지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이제 그게 이제 견져서 아까 아이노 유카르 가운데에서 이제 메노코 유카르 또는 마트 유카르라고 하는 여성 사고 분야 사고기라 된 여성 서사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서사민요는 범인 서사시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신화적 발상이나 신의한 부분, 이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참 아이누 서사시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심하는 것은 무당이 따로없다 하거든요. 누구나 노래하는데 그런 신령스러운 노래를 하거든.
그 아이누에는 원래 무당이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처음부터 무당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무당이 없거든. 그 점이 참 이상하고, 우리는 무당 서사시와 농민 분야자 서사시와 광대 서사시가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으면서 또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측면하고 나누어져 있는 측면 중에 우리는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측면을 더 주목해야 하는데 연결된 측면을 또 파악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더 그냥 표준화된 형태가 아닌가. 다른데도 이 셋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누어진 곳이 있느냐. 우리는 운남성의 많은 전승을 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중국어로 초역되어 있는 계유뿐이 있지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운남성의 실상은 어떤지, 내륙 아시아 터키계 여러 민족의 실상은 어떤지 궁금증은 크고 해결의 설마가 아직 잘 보이잖아요. 세계를 멋모르고 돌아다녀도 발품만 팔지 사실 얻는 게 별로 적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거를 더 열심히 정치하게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비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모가 밝히려면 운남성에서 한 차례 작업해야 되고 내륙아시아에서 한 차례 작업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한 차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언제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문제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의 일면만 갖다가 그냥 평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가설을 만들고 이론을 전개할 수 없이 더없이 좋은 자료라는 것을 거듭 확인해요. 여기서 태어나서 학문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큰 행운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이 구비서사주를 잃어버려 놓고 자기들은 주류민족은 잃어버리고 아이누나 운남에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고 왜곡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본토의 것과 제주도 것이 다르면서도 또 이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아까 이제 어린 청강지곡, 동명편 이런 걸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그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심층적인 어떤 사고, 심층적인 창조의 그런 어떤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어떤 창조 행위가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 사고, 큰 것을 보는 거시적인 어떤 안목, 이런 것들의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전통은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 문제거든. 그 전통 어떻게 개선되냐서 내가 참 주목하고 연구거리를 삼은 것이 현대시가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고 변형시키는 사례들을 다뤘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통적 율격을 터득했는가? 민요로부터 직접 하는가? 작가가 많이 유행했어요. 작가직이 유행했어요. 작가는 민요를 상품화하고 공연물로 만든 거죠. 아마 작가를 통해서 민요를 접했을 것이다 해도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그 민요의 전통적 율격이 의식의 저층에 축적되어 있어서 시인이 성실하게 창작을 하면, 시인이 의식도 여러 층이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의식은, 정립된 의식은 드럼풍어리 세계예요. 남이 이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 조금 더 내려가면 자기가 그래도 뭘 공부해서 안 거. 그러나 저 밑에 가면 정립되지 않은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정립되지 않은 의식의 세계 속에 그런 전통 의식이 저장되어 있다가 자기를 성실하게 성찰하고 스스로 도를 닦으면 그것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시가 전통 율격을 개성하는 것이 제일 가시적인 자료가 분명하니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한 어떻게 용벼천가와 어린총공적을 한글 창제하자마자 그부터 짓느냐. 얼마나 그게 짓고 싶어서 그런 서사시를 짓고 싶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저사시를 짓고 싶게 한 의식이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런 욕구가 생겼느냐.
하는 건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될 연구 과제예요. 그럼 오늘날 구비서사시가 더 이상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지금 사회 저변의 공동체 파괴? 아니요. 구비서사 중에도 뭐 판소리야 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구비서사시의 최후의 승자고 뭐 결정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판소리의 그 갈래 성격에 대해서 뭐 계속 헷갈리고 연극이다 뭐다 이야기도 하는데 범인서사시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판소리와 같은 구비서사시가 세계 도처에 있어요. 운남에도 있고 내륙 아시아도 있고, 응? 내륙 아시아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게. 판소리가 그냥 그전 그 판소리를 그냥 계승을 내륙 아시아 터키 개민족에는 다스탄 혹은 데스탄이라는 게 그런 건데, 다스탄 혹은 데스탄은 소설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판소리에서 직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터키 소설가 야사르 케말이 메메드라는 작품에서 다스탄, 데스탄의 전통을 어떻게 활용해서 메메드를 창작했는가 하는 것과 최만식이 판소리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서 탕류를 창작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걸 국내에서 발표했을 뿐 아니라 국제 비교문학회에 가서 발표했을 때 크게 주목을 받고 참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스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대강 알고, 야사르 케말의 소설은 그래도 참 신통하게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그걸 이제 그 영어로 논문을 쓰려니까 그 주인공 이름을 전부 한글로만 적어놔서 로마자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란서에 가서 찾아서 분력판을 찾아냈어요. 분력판을 찾아내서 인용하는 것마다 구격은 이렇게 돼 있고 분력은 이렇게 돼 있다. 내가 터키 원문 모르지만은 둘을 읽어서 추측을 한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야사르 케말이 쿠르드족이라는 사실을 전에 몰랐어요.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래서 터키 속에서 박해받고 평가받지 못하고, 터키 사람들은 우리처럼 누구 노벨상 받도록 막 밀어주는데 쿠르드족이 노벨상 받는 거는 안 받는 거면 못하다. 그래서 야사르 케말 뒤로 물리게 하고 정가 전라하고, 쿠르드족이란 것은 이슬람 문명의 이해라는 걸 세운 걸 쓰면서 알았어요. 잘 몰라서요. 저 자청비가 매번 헷갈리거든요. 이게 전 영웅서사시로 봐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 범인서사시의 범주에다가 신령서사시면서 영웅서사시면서 범인서사시죠. 신령서사시 안에서 영웅서사가 태어나서 그것이 범인서사시로 갖는 역사가 거기 다 요약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범인서사시죠. 자청비는 춘향이 와고 바로 내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참 가설정교했어요. 제주도의 자청비 이야기를 보고 호남에서 야 우리도 그런 걸 지어내자 하고 춘향의 이야기를 지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춘향가를 지었다, 이런 가설까지 전개했어요. 호남과 제주도는 서로 연결이 있었어요. 전라도 제주였고 배를 타고 거기 왕래하니까 제주도의 자청비 인기를 보고 호남에서 춘향의 이야기를 지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둘이 대응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범인서사시고 애정서사시죠. 우리 이제 지방문화 그러면 지역별로 이제 장기가 있어요. 한 지방에 유행하면 딴 지방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을 택했지. 그런데 이제 호남과 제주도와 그래 관련을 가지는 호남에서는 자청비 이야기에 대해서 춘향의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그 소식이 경상도에는 전하지 않아서 그런 대응부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했죠. 영남문학에서는
상하관계를 뒤집어 있는 문학. 혼합에서는 남녀관계를 뒤집어 있는 문학. 여필 종부를 뒤집어 엎는 게 혼합문학이고, 상하관계를 뒤집어 있는 게 영남문학이고, 인물전설의 세계고, 구비소설의 세계다. 이런 것도 지역별로 서로 주고받고 저쪽에 대응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서로 상생과 상극을 만들면서 이어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문학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자청비와 춘향가의 관계. 자청비는 남녀도 바꾸고. 남녀 바꿨지. 다 바꿨지. 다 바꿨는데, 그래도 기본은 남전 여집을 뒤집어 온 거고, 상하관계도 뒤집어 엎죠. 그리고 춘향 이야기도 남전 여비와 상하관계를 둘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자청비와 춘향. 그때 제주도가 전라도 관할이어서 왕래가 더. 그렇지. 전라도 제주도.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배가 이 목포에서 갔지, 부산 쪽에서는 제주도 배가 왕래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도 목포에서 가는 게 더 바깥으로. 지금 완도에서 가지만 완도에서 가는지는 몰라. 하여튼 전라도에서 갔어요. 그쪽 사람들도 전라도로 보고. 전라도 제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점이야. 신령서사시면서 영웅서사시면서 범인서사. 셋이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변해고서 요렇게 변했다는 것이 딱 나타나 있어요. 그게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통의 어떤 거 자꾸 따라가는. 예, 이제 전통을 보통 그게 구속이다, 뭐 인습이다 그러지만은, 전통 구속이다, 인습이다 하는 것은 학습한 머릿속에 있는 지식화된 놈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심층적인 데 있는 거는 절대로 구속이 아니고 창조의 원천이라고. 그러니까 전통은 인습이기도 하고 창조의 원천에 대한 양면이 있어요. 의식의 어느 층에 있는 놈인가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통론을 해요.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아까 저는 이 홍대용 한학 조동일이 이거 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평생 한다는 게 한쪽 교에 깔짝깔짝 하다가 이게 폼 잡고 이러다가 마는데, 이걸 말이죠. 온갖 걸 다 하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빨리 일반은 다른 거 지금 영웅서사시나 이런 것도 이거는 부분이고, 이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군대 용어를 빌려봅시다. 오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대장의 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대장 강문이요. 그렇죠. 나는 참모총장 강문이죠. 그렇죠. 소대장 강문과 참모총장 강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소대장 하다가 잘하면 중대장까지 가. 그렇지. 중대장까지 가고 말지. 끝나버렸는데. 아, 이건 다 분대장만 하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문하는 기간이 길고 워낙 길고 넓게 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학자가 보는 것과 여기 소대장이 보는 거하고 참. 여기 참모총장은 소대장하고는 확실히 안목이 달라야 되죠. 이 전체를, 이 참모총장 아니고 세계 학문 전체를, 세계 학문을 전체로 보자는 거지. 그래서 공부는 넓게 하고 연구는 좁게 하라고 하는 게 철칙입니다. 공부는 반드시 이렇게 넓게 해야 돼요. 학사 과정이든 석사 과정, 박사가 됐는지 더 넓게 하되 석사, 박사가 되면 넓은 것에다가 심화를 못하는 거죠. 넓고 깊이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전체를 알고 자기 연구를 주제를 택해서 연구를 좁게 시작하는 게 마땅해요. 넓게만 알면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다니다 말아요. 발이 땅에 붙지 않아요. 공중에 붕붕 떠다녀.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 정찰을 해야 되죠. 나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고향 경상도 동북부 지방 산골의 구빈문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해서 한 소식 오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부터 학자가 되려면 어느 한 군데 발을 붙이고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해야 돼요. 그걸 깊이 뚫어야 돼. 그러면 세상의 전체가 다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 이야기나 하고 말아요. 뭐 서양 사람 누구 이야기하고 일생을 보내는 게 허황될 뿐 아니라 조동일 왈 가지고 일생의 일거리를 삼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래야 조동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지를 여는 거죠. 그러나 조동일이 이렇게 떠드는 것을 다 알고 아 그래 저기 새로운 길이 있구나. 아니다. 조동일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저기에 있다 하는 거 발견하고 들어가서 입산수도를 하고 득도를 해야 돼. 아 이런 이야기를 내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충분히 했냐? 아니요. 그때 내 안목이 덜 열려서 이렇게까지 이야기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더 열리고 더 넓게 이야기해요. 그건 참 우습죠. 매일 강의를 해야 될 때는 안목이 덜 열려서 안목이 더 열리고 나니까 강의할 자리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휴식을 합시다.